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들이 이 대종사님 법 공부 시작이 2019년이거든요. 이게 원기 104년.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론의학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대종사님을 만나게 돼가지고 나는 이렇게 소태산 대종사를 이렇게 만난다. 이런 제목으로 또 공부도 했고 또 대종사님하고 대화도 시도를 했고 그러는 과정에 우리 망고1월 악동단들이 들어주고 박수도 쳐주고 또 반기도 들고 그 세월이 지금 벌써 7년이 됐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 이렇게 공부에 참여해서 같이 박수 쳐준 우리 망고1월 악동단들한테 감사도 드리고 또 이것을 이제 원광에서 또 잘 실어 주셔가지고 우리 공부가 끊임없이 지금 7년을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원기 111년 대각개교절 기념, 우리 또 공동 생일이죠. 기념으로 이렇게 이제 강의를 하게 됐는데 지금 우리 정보화 사회죠. 그래서 정보화 사회가 웹 1.0에서 해서 우리 지구가 하나가 됐거든요. 지구촌이. 그 다음에 웹 2.0이 되니까 스마트폰이라는 게 나와가지고 모든 세계의 정보가 내 손아귀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정도면 끝인가 했는데 요즘 책을 보니까 웹 3.0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웹 3.0이 뭐인가 하고 책도 찾아보고 이렇게 AI도 물어보고 그렇게 했더니 웹 3.0의 키워드가 뭐 사람 냄새가 나야 되고 또 그것을 이제 윤리 의식이 있어야 되고 또 앞으로 의식이라는 게 그 부측도가 된다 이런 이제 의식 자본주의 이런 말도 나오고 또 맞춤 의료, 맞춤 인터넷 이런 것이 나오고 그래서 우리 소태산 대종사님의 언어하고 너무 비슷한 소리가 나와서 이게 이제 우리 대종사님이 마침내 우리 대종사님 언어가 통하게 되는 시대가 오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제목을 마침내 소태산 대종사님을 이제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필요하게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대가 가장 우리가 이제 조심스러워한 것이 지구 오염이잖아요. 물질 개벽으로 올 수 있는 큰 피해가 두 가지가 이제 지구 오염이고 두 번째는 AI라는 게 나와가지고 우리 일자리, 소위 우리 노동력을 가져가서 노동의 상실로 인해서 우리가 굉장히 불안해하고 그런 시대잖아요. 그래서 지구 오염에 대해서는 이제 대종사님의 법에 따라서 우리가 공부를 해보기를 하고 오늘은 AI 시대 때 이 노동의 상실 때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극복해야 되느냐 이것에 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물질 개벽으로 인해서 오는 두 가지 큰 폐해는 이래서 우리 시대에 새로운 종교가 필요하다. 새로운 사상이 필요하다. 그래서 대종사님이 나와야 된 이유가 될 것 같아요. 지구 오염이나 이런 것을 극복하려면은 옛날 있었던 시스템에다가 그냥 좀 수정만 해가지고는 이걸 극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옛날 시대의 시스템으로 지구가 오염이 됐기 때문에 그걸 아무리 이렇게 고쳐도 새로 이게 회복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할 때 우리 대종사님의 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AI 시대로 인해서 노동의 상실 이것은 그동안의 자본의 변화가 소위 농경 유목 사회 때는 노동이죠. 그 다음에 이제 산업 사회가 되면서 기계가 우리 경제를 자본을
가지는 이제 수단이 됐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정보화 사회가 됐잖아요. 그래서 정보화 사회도 아까 말씀드린 웹 1.0, 2.0, 3.0 시대가 돼가지고 이제 정보 AI가 우리 노동을 가져가는 시대가 됐는데, 이때 웹 3.0 시대가 오는데, 그때는 진짜 그 AI를 극복할 수 있는 리얼 휴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리얼 휴먼이. 그리고 그때는, 지금은 그 자본이 돈을 버는데 3.0 시대가 되면 의식, 소위 컨셔스니스가 자본이 된다. 이런 말들이 이제 웹 3.0 시대에 계속 그 책에 써 있거든요. 그리고 그때 필요한 것이 의미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웹 3.0 시대 때는. 그래서 책에는 세맨틱 웹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세만틱 네트워크를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세만틱 네트워크이란 그 스트럭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이제 이것을 그 웹으로 바꿔만 주면 대종사님 법이 그대로 웹 3.0 시대에 그대로 우리가 적응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씩 이렇게 공부를 해 가보겠습니다. 지금 현대의 모든 이제 소위 AI라든지 우주, 생명, 로봇 등의 기본은 시작이 미분적분으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근데 이 미분적분은 그 프랑스의 그 철학자인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15세기 때 1400년대 천장의 파리가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보고 그 파리 위치를 이제 측정하려고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뉴턴과 라이프치히즈를 거쳐가지고 현대의 미분적분이 완성이 됐거든요. 근데 우리 소태선 대종사님도 하늘 관천 기그상, 하늘의 구름이 어떻게 가는가 이걸 보고 의도를 시작해서 대각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대종사님은 이 세상은 3차원적이죠. 3차원적인 세상을 유상, 무상으로 관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유상은 이제 미분적인 거고, 무상은 적분적인 거예요. 그렇게 관조를 해서 보니까 천지는 대소유무고 인간은 시비예다. 이렇게 분석을 해 주신 거예요. 대소유무는 우리가 전에 공부한 것 같이 X, Y, Z 축이 있거든요. 그게 3차원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비에는 다음에도 나옵니다만은 X가 플러스 마이너스 X, Y가 플러스 마이너스 Y, Z가 플러스 마이너스 Z 이렇게 해가지고 12예를 우리가 분석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대소유무 12예로 분석을 해가지고 우리가 알기 쉽게 이런 상이 나오고 3억 8조 44회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현대 과학이 발전은, 물질 계획이 발전한 그 이치나 우리 대종사님이 이 세상을 분석해서 우리한테 이렇게 실행해라 하는 이치가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AI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AI를 볼 것인가 4가지 가정을 제가 해봤어요. 미래를 선도할 수 있는 인간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대종사님 법으로 우리가 한번 세워본 거예요. 이론상의 진리는 AI, 로봇, 나노, 가상현실, 소위 모든 현대의 과학, 물질 개발의 표준이 되어야 된다. 이 대종사님은 이런 상을 현실 세계와 연결하는 표준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AI가 나온 마당에서는 표준도 되고 규제도 돼요. AI가 이 범위를 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규제도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그 다음에 현대의 물질 계획은 소위 AI부터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천지는 우주, 지금 모든 과학의 발전이 우주를 이렇게 연구를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부모, 생명, 바이오가 대부분이 지금 현대 물질 계획의 중심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법률. 그래서
어떤 물질 개벽도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을 떠나 있을 수 없다. 이것도 이제 제가 만든 두 번째 가상이에요. 그 다음에 또 물질 개벽을 쭉 보면은 육군의 기능을 확장시키는데 굉장히 목적이 많아요. 눈, 안이, 비설, 신의. 특히 뭐 우리 몸에서 관절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기를 인공장기도 만들고 또 요즘은 이제 그 뇌신경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의식을 이렇게 그 변화를 시키거든요. 그래서 이 현대의 물질 개벽은 이 안이비설 신의 육군, 소위 대종사님은 이런상 법어라고 그러셨잖아요. 대부분 다른 데는 육군, 뭐 유관, 뭐 그런 말을 썼지 법어란 말은 안 쓰신 것 같아요. 다른 종교에서도. 그 다음에 이제 대종사님이 말한 이제 이 다음에 나오는데 소위 리얼 휴머니, 우리 법원은 강자 약자의 진화상 요법 있잖아요. 그래서 대종사님은 이제 다음에 그 대종사님 말한 리얼 휴머니 8가지가 나옵니다만은 강자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세상은 선하고 정의를 지키고 혼다고 해서 꼭 이기지는 않거든요. 그게 정의를 바탕하고 선한 사람이 강자가 되어야 되는 게 대종사님 보는 리얼 휴먼이고 AI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강자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리얼 휴먼과 소태산 대종사의 윤리입니다. AI 시대에 인간의 지능을 넘어가는 순간, AI가 인간의 지능을 넘어가는 순간, 소위 AI라는 말은 비생물학적 지능이죠. 과학적 지능이 인간의 지능, 생물학적 지능을 넘어가는 순간을 특이점이라고 그런다면은 특이점이 지나는 세상 후에는 인류는 3가지로 유형이 갈린다 이렇게 돼 있어요. 첫째는 휴먼. AI, 나는 AI하고 상대 안 하고 살 거야. 이대로 살 거야. 이런 사람이 AI 시스템 밖의 자연적 인간성, 감정, 불완전함을 지키며 여기서는 인간이 불완전하다고 일단 전제를 그렇게 해요. 이게 현재의 생활 방식을 그대로 고수하면서 수양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AI에 관계없어. 나는 내가 수양을 해서 내가 견성도 하고 득도를 해야겠다. 이런 게 소위 슈퍼 휴먼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이 돼요. 그 다음에 포스트 휴먼. 이제 이것은 AI 시스템과 융합해서 소위 진화한 인간입니다. 이것은. 뭐 휴머노이드, 우리 뭐 뉴스에 나온 휴머노이드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겠죠. 실제 AI 그 특이점 이후의 세상에 필요한 것은 리얼 휴먼이라는 거예요. 리얼 휴먼은 두 번째 포스트 휴먼 위에 존재하는 신분으로 AI와 융합했으나 인간다움을 잃지 않고 삶의 주체가 되어 인간의 존재 이유를 끊임없이 탐구하고 외적 성장보다도 내적 성장을 추구하는 공부인들, 새 시대의 선구자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거든요. AI가 발달을 하면은 소위 외부적 그 모든 사회 구조는 AI가 우리 인간보다 훨씬 더 그 능력이 많아가지고 소위 인간은 노동력이 되는 걸 AI가 다 대체한다는 거죠. 그럴 때 AI가 못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내적 성장, 내가 누구냐, 내가 참나가 누구냐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탐구를 해서 AI를 이용하는 사람이 되자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리얼 휴먼이라는 것이 나오니까 그럼 인간다움 이것은 우리 대종사님은 조행을 하고 표현을 했어요. 조행. 정기훈련 11과목 중에 제일 마지막에 주의 조행이 있거든요. 조행은 사람으로서 사람다운 행실을 이름이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리얼 휴먼이 되려면 윤리가 있어야 되는데 대종사님은 4대 윤리는 이건 뭐 우리 신학문에 인과의 신학문이 있잖아요. 천지, 부모, 동법, 법률.
뭐 대종사님이 새로운 시스템을 내놓은 아주 근본 사상인 것 같죠. 그다음에 이제 이 대종사님은 인도상 요법을 계속 주장을 하셨으니까, 그래서 인도상 요법으로 주체를 삼아 모든 이제 우리 공부인들이 바로 대도에 들게 이렇게 하겠다고 수행품 41장에 써 놓으셨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저 뒤에 우리 교전 뒤에 가면은 예전에 사람으로서 최령의 가치를 이루기 위한 통례편, 가례편, 교례편 이렇게 또 자세히 있어요. 하여튼 뭐 이 4대 윤리는 대종사님이 새로 만든 교리예요. 새로 만든 교리. 우리 그 선진들 그 공부 거기에 보면은 거기에서도 새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인간다운 그 사람들이 필요한 시기에 이 우리 대종사님이 법을 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능으로 보면 이제 비생물학, 소위 기계적 지능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물학 지능보다도 수조 배 빠르대요. 수조 배. 이게 비교할 수는 없죠. 그러나 리얼 휴먼은 우리가 필요할 때만 쓰는 거예요. AI를. 근데 이제 포스트 휴먼은 거의 거기에 허란 대로 사는 거예요. 허란 대로 사는. 진짜 휴먼대로 살아가면 일열에 열에 한 사람 되기도 힘들잖아요. 보통 수행으로 이렇게 열애가 나오기는 힘든데, 이 AI가 융합해서 리얼 휴먼으로 공부를 하면 우리 대종사님 말은 천열의 만보살이 그렇게 어렵지 않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이제 AI 시대에 또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합니다. AI 시대 소태산 대종사를 만나자. 그래서 리얼 휴먼이 되자. 이런 제목을 해봤는데, AI 시대를 또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다른 이제 과학책에서 이미 외부 세계는 AI가 완벽히 관리하기 시작했다. 인간은 그래서 내부 관리자가 돼야 된다. AI가 노동을 대체하고 다음은 의식으로 남아있다. 그래서 의식 자본주의 또는 의식 있는 자본주의. 의식 있는 자본주의는 책이 있더라고요. 스웨덴 저자들이 썼는데, 그래서 AI 시대에 AI가 하란 대로 그냥 살아 움직이는 껍데기로 살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주체가 돼서 인간의 존재의 이유를 가진 사람이 될 것인가. 이제 이게 우리 교전이 아니라 다른 책에 그렇게 써져 있어요. 대종사님도 지금 AI가 이렇게 온 세상을 이렇게 노동을 대체하는 시대를 파란 고해로 이제 예시를 하신 것 같아요. 이 물질 개벽으로 파란 고해가 오니까 우리가 정신 개벽하자. 우리 개교의 동기에 써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물질 개벽을 사은으로가 육군으로 이렇게 테두리를 해주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정신 개벽을 하자 이렇게 하셨지만, 그 다음에 이제 파란 고해 또 혼란의 시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어요. AI가 나오고 해서 우리가 지금 혼란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항상 사은의 크고 중하심을 알아 참 마음으로 감사하면은 이걸 극복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이게 물질 개벽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써주신 거예요. 교당품 37장에. 그 다음에 부처품 4장에 보면은 심판기라고 그랬어요. 지금 AI가 이렇게 나와서 세상이 혼란스러운 것은 심판기다. 이때 이 정법을 마음대로 가져다가 그대들의 피가 되고 살이 되게 하라. 그러면 이제 아까 사은의 크고 중하심을 알아 그러셨잖아요. 사은은 이제 천만사물이죠. 천만사물을 전지부모 동포 범절로 나누셨으니까 이건 이제 처처불상이고 유정무정이 다 처처불상이다. 이렇게 돼서 교육품 15장에 보면은 삼부처 따로 없다. 그 제복을 직접 당처 입는 실지불공. 앞으로 웹 3.0이 되면은 내 개인의 소유의 인터넷이 되는 시대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지불공, 당처불공 이게
지금 웹 3.0 시대에 맞는 교리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대종사님 말은 리얼 휴먼은 강자입니다. 강자. 그래서 이제 대종사님이 전망품, 부촉품에서 제가 한번 리얼 휴먼에 해당되는 명사가 뭐가 있을까 한번 뽑아봤어요. 제일 중심이 된 게 우리가 공부 한번 했죠. 금강산 같은 인품. 전망품 6장에 보면은 순실하여 순연한 본래 면목을 잃지 말며,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중하여 각자의 본문사에 전일하며. 이때는 AI를 많이 우리가 비서같이 써가지고 자기 본문사에 전일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견고하여 신성 의지를 변하지 말라. 이게 벌써 리얼 휴먼이 되려면 본래 면목하고 신성 의지는 변하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본문사에서 자기 AI만 필요한 것만큼 이용해서 쓴다면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는 리얼 휴먼 강자이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나온 게 낫도깨비예요. 낫도깨비. 낫도깨비 5개가 있잖아요. 우리 교전에. 이건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낫도깨비는, 도깨비는 원래 우리 어렸을 때 저녁에 나오잖아요. 도깨비가. 근데 낮에 나왔거든요. 낮에. 그래가지고 대종사님이 그래서 세상에 가득하다고 했어요. 지금 세상에. 그리고 각기 제가 무슨 큰 능력이 있는 듯이 야단을 치고 다닌다. 우리가 그것에 휩쓸리면 안 돼. 휩쓸리면 안 돼. 그래서 리얼 휴먼의 조건이에요. 이게 이제 낫도깨비는 아니다 말이죠. 그 다음에 전망품 14장에 보면 심통 제자가 되면 예수님이 왔다 간 것도 알고 대종사님 하는 일도 다 알게 된다. 심통 제자가 돼야 돼요. 우리는 심통 제자가 됐죠. 소태산 대종사를 이렇게 만난다 했으니까. 그래서 자기 마음에 심령이 열려야 돼. 이번에 부산 교구장님인가 법문에 대종사님을 어떻게 만날까 이 법문 제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들어보긴 했는데 우리가 대종사님을 이렇게 만나야 돼요. 그러면 그게 강자이고 리얼 휴먼인 거예요. AI 시대를 거뜬히 넘어갈 수 있는 리얼 휴먼. 그 다음에 이제 미륵불 세상을 말씀하셨잖아요. 전망품에. 미륵불 세상이 리얼 휴먼들이 사는 세상이에요. 처처불상이고 사사불공. 그래서 이걸 항상 깨쳐서 행하는 사람이 미륵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법통제자가 되면 돼요. 심통이 나왔고 법통이 나왔네요. 법통제자는 나의 법을 몸으로 실행하고 마음으로 증득하여 만구 후세에 이 법통이 끊어지지 않게 하라. 마음으로 증득하여.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영어로 말하면 교정 봤더니 리얼라이제이션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법통제자가 되면 이게 AI 시대가 아니라 어떤 시대도 우리가 주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촉품 4장에 이 정법을 마음대로 가져다가 그대들을 피가 되고 살이 되게 하라. 피가 되고 살이 되게 하면 이것은 습관이 되고 유전자가 되는 거예요. 유전자, 자기. 그래서 이 피가 되고 살이 되게 하려면 우리 처음에 구전심수 공부했죠. 구전심수에서 대종사님을 직접 만나서 대종사님이 하란 대로 대소유무 12회로 자기 맞춤 옷을 만들어서 현실 세계에 실행을 해야 돼. 실행해서 마음으로 증득하고 하게 되면 진짜 리얼 휴먼이 되는 거예요. 대종사님이 바라는 리얼 휴먼. 그 다음에 이제 대종사님이 또 강자약자 진화성 요법을 냈잖아요. 그러면 대종사님은 강자 옆에는 항상 약자가 있어야 돼요. 조건이 이게. 내가 아무리 강자 많이 가지고 있고 능력 있지만 약자를 도와주지 않으면 이게 강자 아니에요. 그래서 영원한 강자가 되려면 약자를 강자로 진화시켜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대종사님은
이 영원한 강자란 말은 인과의 이치에 안 맞잖아요, 실은. 강자가 약자 되고 약자가 강자 되고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하는 인과인데 대종사님이 영원한 강자란 말을 가감히 쓰셨거든요.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인과 원리를 조금 벗어나는 교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수양을 잘해서 법강학마 이상 출가의 대강열이가 되면 이제 우리 리얼 휴먼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8가지를 한번 빼봤어요. 아까 제가 이론상은 우리 표준이면서 규제다 이런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이 AI와 이론상, 참 이론을 발견하여 리얼 휴먼 되자. 표본의 이론상으로 인하여 참 이론을 발견하여야 할 것이며 이론의 참된 성품을 지키고 이론의 원만한 마음을 실행하여야 이론상의 진리와 우리의 생활이 완전히 합치되리라. 교의품 6장입니다. 이것은 이제 교리 도표를 우리 교리표를 이렇게 이론상 있고 신학문 있고 수행문 있죠. 신학문은 믿고 사은 사회를 실행하여 그랬어요. 이 신학문은 믿으면 돼요. 인과 보응의 진리를 믿고 그냥 실행하면 돼. 수행문은 수행하여 그 진리를 체받아야 돼요. 이건 체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음으로 증득해서 피와 살이 되면 되는데 우리 물질 계백이 이 사이에 제가 넣어봤어요. AI, 유전자, 나노 로봇 이런 것들은 이 사은에도 영향이 있고 육군에도 영향이 있어요. 수행에도 영향이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넣어봤는데 여기에는 영향을 주지만은 이 AI가 마음으로 증득은 못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점점 해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리얼 휴먼이 되려면 소위 심통 법통을 하려면 마음으로 증득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더 계속 실행하고 또 하면 피와 살이 되어서 내 습관이 되고 내 유전자에 반영이 돼서 그래야지 리얼 휴먼이 되지 않을까. 이런 이제 생각을 했고 이제 2번째 대종사님은 이론상을 제일 위에 내놓으셨지만 이론상 법의 6개를 또 원상으로 다 이렇게 씌워 놓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원상도 마찬가지. 우리가 눈을 쓸 때 표준으로도 하고 규제로도 해야 되는 거예요. AI가 붙었을 때 내가 뭐 천리안도 나올 수 있고 여러 가지 나올 수 있잖아요. 이것을 이론상의 그 진리 범위 내에서 써야 돼요. 그래서 이 안니비설 신의가 물질 계백이 붙으면 눈이 천리안도 되고 귀가 멀리 있는 것도 보고 다 이렇게 초능력이 될 수 있는데 이때 안니비설 시인은 작업치사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 사막에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치사에 보면 이제 육군을 작용할 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작업치사는 11과목 중에 상실기, 주의, 조행이 3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웹 3.0 시대에 필요했던 주의, 그 다음에 사람다운 행실의 조행 이런 것들이 다 작업치사에 들어 있습니다. 작업치사는 안니비설 신의하고 또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물질 계백이 육군에 붙어서 우리가 실행할 때, 작업치사할 때 원만 구족하고 지공부사한 틀 내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작업치사의 정의, 불의는 절대 하면 안 되고 정의는 꼭 해야 되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강자가 돼서 리얼 휴먼이 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실기, 주의는 12가지가 있죠. 하기로 한 일과 안 하기로 한 일이 이렇게 있는데 상시 응용 주의상 6개가 있고 교당 내왕시 주의상 6개가 있어요. 주의가 우리 그 웹 3.0 시대에는 주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데 우리 12개를 대종선이 말을 해 놓으신 거예요. 상시 응용 주의상을 한번 교전을 보면은 상시훈련법에
1. 상시 응용 주의사항이 있는데 1번은 응용하는데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이렇게 놨어요. 응용. 그럼 거기다가 AI를 넣어보면 AI를 응용하는데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그러면 이게 AI 시대에 AI를 응용하는 표준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은 응용하기 전에 응용한 형세를 보아 미리 연마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근데 여기도 AI를 넣어봐요. AI를 응용하기 전에 응용의 형세를 보아 미리 연마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이렇게 보면 AI를 응용하는 지침이 되는 거예요. 소태산 대종사의 지침. 근데 여기 보면은 상시 응용 주의사항 했는데 응용이란 말이 1번에 들어가 있고 2번에 2번 들어가 있어요. 나머지 3번부터는 응용이란 말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1번, 2번은 AI를 응용할 때 그 지침이고, 그 다음에 3번부터 교당 내왕시 6개까지, 그러니까 10개는 리얼 휴먼이 되기 위한 공부법이에요. 이게 주의사항 12개 중에 2개는 AI를 어떻게 쓸 때 표준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10개는 내가 리얼 휴먼이 되기 위해서는 네가 이렇게 공부해라. 이게 이렇게 해석을 하면 상시 훈련 주의사항 12개가 그대로 적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지금 물질 개벽에 아까 우리 큰 이론상 신학문, 수행문 해가지고 그게 우리 물질을 AI를 이용하는 1번 방법이고, 이 육군 6개 이론상이 2번째 물질 개벽이라고 지금 우리가 AI를 이용할 때 지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